네, 안녕하세요. 위너스 리더님들. 또 이렇게 화요일날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서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비전과 가치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PPT가 아주 깔끔하게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급히 바뀌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이 사업을 들으실 때 마음속에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건 어떤 설득을 하고 싶다거나 이 사업이 좋다고 막 강조한다기보다 그냥 저의 아메이, 저의 비전, 그리고 객관적인 아메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으면 고장난 생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만 내려놔 주시면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어느 한 분에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딱 한 분에게라도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원래 분당에서 수학학원을 하고 있었고요. 아메 하기 전에 강남에서 과외를 하던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국정원에서 다니던 아주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한 번도 노후라든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아이를 낳고 이건 좀 아니다. 그 많던 수입이 끊기면서 뭔가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아메이를 만나게 됐고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도 이 고정관념을 깨는 거였던 것 같아요. 먼저 이거 보실래요? 이건 지금 팩맨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삼각형이 보이시죠? 혹시 삼각형이 안 보이셨던 분도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라고 하고 나면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게 실제로는 삼각형이 있지 않아도 우리 뇌에 삼각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삼각형이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거든요. 그게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인 거죠. 자, 다음 중 티셔츠의 구멍은 총 몇 개일까요, 여러분? 네.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이 티셔츠의 총 구멍은 8개예요, 여러분. 왜 8개인지는 오늘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늘 많이 보셨고 하지만 한 번도 안 보신 분을 위한 퀴즈입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옥태견이죠. 옥태견. 2PM의 옥태견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도 옥태견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분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실제 옥태견은 이분이고요. 이분은 저의 남편입니다. 네네. 20대 때 남편이고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남편을 만났을 때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과 관리의 중요성, 옥태견 혹시 모릅니다. 네.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푸근한 얼굴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옥태견과 저희 남편 사진이 비슷해도 저는 저희 남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까이서 오래 지냈고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위조지폐 전문가한테 얼마 동안이나 위조지폐를 연구해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얼마 동안 연구하면 그 위조지폐를 딱 짚기만 해도 안 돼요. 얼마 동안 연구했을까요? 네, 사실 위조지폐는 연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진짜 지폐만 연구하면 20달러, 50달러, 100달러짜리 지폐 크기 하나하나를 완전히 알게 되면 위조지폐 정도는 금방 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밖에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사업을 얘기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정말 진짜 아메이를 알아보고 나면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진짜인지 아닌지요. 자, 이건 중앙일보에 실렸던 우리 김종수, 홍진희 리더님의 기사예요. 여러분, 아메이가 예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오해가 가득한 아메이라면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했다라고 뉴스에 실릴까요?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된 이유가 이런 어떤 특별한 뉴스 신문을 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일까요? 사실은 저도 처음엔 들리지 않았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과일, 채소, 세정제. 여러분 이거 안 쓰시는 분 계시죠? 이게 과일에 있는 그 아주 접착성 농약이라든지, 왜냐면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농약을 한 번 뿌리고 빗물에도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농약을 개발한 거예요. 지용성 농약인데요. 그 농약을 한국에서도 써요. 그러다 보면 빗물에 안 씻겨 내려가겠죠. 그러면 저희가 쓰는 수돗물에도 안 씻겨 내려가죠. 가끔 그냥 그 과일집에서 이렇게 쓱쓱 닦아서 드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되옵니다. 네, 보시면 저는 저희 딸이 어려서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면 이 방울토마토를 보실래요? 짜잔. 이 방울토마토를 제가 많이 먹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과일 채소 세정제로 이 방울토마토를 씻고 너무 놀란 거죠.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고 색깔도 예쁜 방울토마토로 변하고요. 저희 딸은 제가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걸 먹였을 때 입 주변이 다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걸 쓰고 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막 2번을 씻고 먹였더니 안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엄마로서 아이한테 저는 사실 아이 하나를 늦게 낳았어요. 제가 지금 올해 43살이고 36에 늦게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 잘 키워야지라는 마음으로 놀이 발달, 정서 발달, 지능 발달, 엄마가 할 수 있는 어떤 애착 관계에 관련된 모든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의 정서를 걱정하면서 정작 아이가 입에 먹는 거는 그냥 먹였어요. 몰랐어요. 남편이 브로콜리를 씻을 때 저보고 이거 우산이야? 이렇게 방수가 된다고 할 때도 제가 그거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물에 대충 씻어서 삶아서 이유식에 넣으면 되라고 해서 그걸 먹였던 거죠. 그런 저의 약간 너무 지식이 없었던 부분을 깨닫고 제가 이곳에 왔던 건 대단한 비전을 보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내가 정작 우리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거, 내 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나 영양제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잘못됐었구나. 저는 디자인이나 광고를 보고 골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걸 배우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홍재인 리더님 처음 뵀을 때 왠지 한 번 더 뵙고 싶었던 그 어떤 끌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수입과 지출 곡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30대 중반 40대였기 때문에 둘 다 많이 벌 때였고 지출도 있었지만 크게 걱정을 안 했다가 이 곡선을 보면서 그렇구나. 남편이 아무리 공무원이라 해도 60 이후에는 수입이 끊길 거고 저도 아무리 프리랜서처럼 한다 그래도 어떤 변수와 어떤 체력적인 이유로라도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노후 대비 방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교수님들도 이런 걸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분들은 이런 세상을 살지 않으시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전해주지 않으신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60세까지 일하시고 한 70쯤에 아니면 80쯤에 그때 이제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충분하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100세까지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타임지에서 올해 태어난 아이가 140살까지 살 거라는 발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듣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요, 이게 중학생 교과서예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렇게 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스티브 잡스 닮으라면서 월급쟁이 권하는 한국 부모. 스티브 잡스 닮은 건 좋은데 창업은 안 된다는 우리 부모님들. 과연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키는 공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엘빈 토플러는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이나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요구됐던 상위 10개의 직업은 2004년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지금은 2021년입니다. 어떤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를 채야 되는 시기고요. 우리가 항상 위기가 오면 큰 변화가 일었어요. 여러분, 2001년도에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전 세계에 9.11 테러가 있었어요. 9.11 테러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인터넷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네. 이 금융위기가 있은 후에는 뭐가 퍼졌을까요?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전에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코로나를 겪은 후에 앞으로의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변화될 건 뭘까요? 뭘까요? 네. 언택트 테크놀로지랑 AI입니다. 보세요. 우리 이제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서로 뭔가 가까이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놀라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사람이 불편해지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시대가 그렇게 흐르나 보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게 누군지 보세요. 다소 투박한 디자인의 로봇 목사 블레스 유 2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가슴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눌러 언어와 목소리 성별, 축복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손을 치켜듭니다. 기가 막히시죠? 네, 독일에 있는 로봇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성별, 지금 나의 상태를 얘기하면 성경을 이 로봇가 다 입력하고 있고요. 말씀도 다 입력하고 있다 그래요. 물론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되지만 이미 이런 시대가 우리한테 가까이 오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리더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닭을 5마리 키우신대요. 그런데 너무 이 닭들에게 좋은 집에 아주 나이스한 먹이에 햇볕도 가려주고 또 뭐 너구리나 우수리 공격까지 막아줘요. 그러면서 이 닭에게 엄청 정성을 쏟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닭한테서 알이 나오기 때문이라 그래요. 아침마다 이 닭한테 양질의 알을 얻어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닭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좋은 걸 먹인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닭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바로 잡아먹거나 새로운 닭을 사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닭이랑 교제하기 위해서 닭을 키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알을 얻기 위해 키우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직장 생활이 나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고 더 좋은 어떤 혜택을 줄 때 과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회사의 직장에 아직은 알을 낳아드리고 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들, 열심히 살았지만 한국 근로자 임금이 40대 이후에 내리막을 걷고 있고요. 금융권도 구조조정이 일어났죠. 그리고 자영업도요. 또 로스쿨, 이건 전문직이죠. 전문직 변호사라든지 변호사나 회계사 많이들 이제 폐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은 어떤지 이 창업 컨설턴트의 고백을 잠깐 들어볼게요. 20년 하신 분들은 이 어려운 경계에서도 살아남을 내공이 있지만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원금 회수가 어려워요. 그걸 뻔히 아는데 창업하라고 권하기에는 정말 제 스스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개인적으로. 네, 실제로는 자영업의 이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의 인터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는 아마 더 너무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뛰어봐도 벼랑 끝이고 장사가 안 되는 세상에도 장사밖에 할 수 없는 현실. 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E, S, B, I가 있는데요. E도 급여생활자고요. S는 자영업자예요. 전문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는 어디에 속하는지 아세요? 아메이는요, 이 B 영역에 속해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가 영역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오가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E 아니면 S에 계세요. 저희 형부도 S, 저희 제부도 E, 저희 언니도 E,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다 E와 S,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쯤에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아메이를 물어본다면 그분들이 과연 이 사업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아메이를 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뜯어 말리실 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마음도 진심으로 잘 모르는 비즈니스고 어디선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정관념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정말 우리나라의 아메이는 30년이 되었고요. 미국은 60년이 되었죠. 이 사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의 삶이 바뀌었고요. 그 중에 또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데요. 아메이 사업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주 기본적인 그 모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필품이 아무래도 제품이 되다 보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화장품이 떨어지고 잠자는 동안에 누군가가 샴푸가 떨어지고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과 완전 다른 인쇄 수입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는 1959년도에 미시건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이 시작하셔서 지금은 스티브 벤 앤델과 덕 디보스 또 전문 경영인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아메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부하신 분들 탑 50분을 뽑으셨는데 그중에 20위가 디보스 패밀리예요. 얼마를 기부했나 봤더니 1.2 빌리언? 얼마일까 봤더니 12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1조 3천억 원이에요. 이게 2014년도 자료예요.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기부하셨겠죠? 여러분 1조의 느낌 아시나요? 1조? 제가 아메이 만나기 전에 이제 아이 낳고 힘들 때 남편이랑 고민하다가 저의 커리어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같이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게 돼요. 그때 정운찬 전 총리가 오셔가지고 경제학 강의를 해주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1조에 대한 느낌을 아시냐고. 근데 솔직히 우리가 10억? 20억은 알아도 1조는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AD 1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쭉 해서 2021년이 될 때까지 매일 1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7천억 정도 돼요. 1조가 안 돼요. 우리 너무 잘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100만 원씩 쓰기? 그런데 그렇게 2000년을 써도 1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신 거죠. 그런 분들이 우리 이 비즈니스의 창업자이신 거예요. 뉴트릴라이트 제품이 있죠. 최고의 흙의 농약 대신 지렁이를 쓰고요. 무당벌레로 그 해충을 잡아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이 뉴트릴라이트 농장은요. 그 해충이 이렇게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 쫓겨난 해충이 머무를 곳까지 만들어 놨어요. 정말 너무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대단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아티스트리는요. 앞에도 김지우 리더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유일하게 중금속이 없고요. 샘플이 없는 이유는 그냥 써보시고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요. 100% 환불이 되고요. 유일하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생산하고요. 직거래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위키페디아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세요. 이거 예전에 김건영 리더님이 올려주셨던 자료였는데 다들 지금 보고 계시고 해석하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해석해놨어요. 프리스티지 브랜드로 아티스트리, 클리니크, 에스티로더, 랑콤, 시쉐이도 이 5가지가 탑 5예요, 여러분. 아티스트리는 그냥 저렴한, 그냥 그런 브랜드의 화장품이 아니에요.
백화점에 있는 명품 브랜드들과 같이 업계를 나란히 하지만 가격이나 원료가 월등히 다르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중송진 스폰서님께서 아티스트리 그때 부산에서 국제영화제 때 초청받아서 가셨는데 이 모습 또한 신문에도 났었어요. 중간에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뭐 치약이나 펌클렌징이나 샴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청정기. 청정기는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필요한 거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게 지금 청정기 자료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저도 청정기를 살 때 디자인만 보고 샀고요. 또 광고 보고 샀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건 필터예요. 필터 등급을 꼭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제가 이게 타사 거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른 회사 거에 필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인증.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19가지 전 항목을 인증받은 청정기예요. 그런 청정기가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진짜로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좋은 청정기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삼둥이 집에도 그리고 여러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유명한 조리원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효린의 민박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성시경 집에는 이렇게 신제품이 같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청정기도 그냥 저희 거니까 좋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알아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소리 높여 얘기하고 싶은 이스프링. 저희 남편은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역삼투압 정수기를 우리 해군에서 만들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해군에서 만들었어? 왜? 그랬더니 전쟁이 났을 때 바다를 가잖아요. 그러면 바닷물밖에 없죠? 만약에 식수가 떨어졌을 때 급한 대로 바닷물을 걸러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에서 개발했대요. 그런데 해군에서도 뭐라고 배웠냐면 절대 마시면 안 되는 물이다. 이건 물이 아니다. 하지만 전시 중에 식수가 다 떨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마시되 이렇게 미네랄이 드는 병을 준대요. 그 병을 타서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역삼투압 방식으로 이 소금물을 걸러서 프레시 워터가 나오지만 이건 그냥 증류수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워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을요, 우리가 집에 설치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집에 냉온수기 어떤 필터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아이 키우는 집에 갔다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정수기 얘기를 했는데 전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너무 얘기하면 내가 정수기 때문에 이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얘기를 안 하고 너무 강력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그 pH 측정하는 시약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 집에 가져가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물의 산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물이 떨어뜨렸는데 노란색을 띠면 산성수다. 그 물은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그분의 남편분이 저희 거 정수기 한번 해줘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래요. 근데 뭐 설마 산성수겠어요? 거기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었거든요. 한 2돌 된 아이가. 그런데 그걸 딱 떨어뜨렸더니 노란색 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놀라서 그러면 생수. 와이프가 엄청 많이 사놓은 생수가 있다고 생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수는 웬만한 건 다 약 알칼리일 거예요. 생수는 그리고 딱 떨어뜨렸는데요. 생수도 산성수인 거예요. 여러분 산성 비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산성수를 우리가 먹고 있어요. 산성수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산성수야 빨리 알칼리로 바꾸자라고 신호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뼈에서 칼슘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어린 아이들이 뼈가 금이 가는 경우가 없죠. 다 부서지거나 부러지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엄마들도 골다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물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걸 보자마자 바로 아메이 정수기로 교체를 하시면서 정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셨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진작 왜 너 이거 안 바꾼다는 거죠. 애들을 2년을 넘게 이물로 분유 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사명감이 들어요, 여러분. 단지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해서 정수기, 우리가 아메이 사업하니까 이 정수기가 나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물의 기본을 지키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정수기를 만드는 그 정수기를 드셨으면, 그 정수기의 물을 드셨으면 나는 진짜 진심인 거죠. 그래서 보실래요? 필터. 왼쪽이
오른쪽이 깨끗한 필터고요. 왼쪽이 이제 다 쓴 필터예요. 녹물과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녹, 중금속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진 필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때 NSF랑 안시 401은요, 의약물질, 제초제, 살충제, 신종 오염물질도 이제는 위생재단에서 걸러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015년도에. 한참 전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빨간 줄 보실래요? 우리가 먹는 그 물에 그러니까 제초제나 살충제나 약품 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 물약 수돗물에 섞어서 그냥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시 먹게 되니까 이제 NSF에서 그걸 걸러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국내 제조사의 정수기가 관련 인증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래 여기에 수다수다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번에 시작한 너랑 나랑 수다수다 아시죠? 그 정수기 하나 전달하시면 한 사람당 딱 한 대만 전달하시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잖아요. 모슈 보온병. 네. 그 화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 선물이 아니어도 정말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프시거나 아이가 어리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 가정에는 꼭 정말 몸에 좋은 물, 어쩌면 가장 싼 영양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량용 청정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퀸, 여러 가지 원본. 그래서 아메이는요, 지금 현재 현대카드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아메이는 어떤 줄 아세요? 미국 아메이는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 제휴가 되어 있어요. 파트너 스토어로. 내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나이키에서 운동화를 사도, 아이 옷을 사주거나 ABC 렌트카를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자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익스페디아, 여행 사이트까지. 내가 여행을 다니는 것도 PB로 잡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뭘 써보고 누군가한테 전해주고 이런 걸 하는 기업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아마존이에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뭔가 글을 쓰고 다시 또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리트윗하고 어디일까요? 트위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서 전하고 그분들이 또 전하고 네, 아메이입니다. 아메이가 훨씬 먼저 시작한 기업이고요. 나머지 트위터나 아마존이나 그 외 많은 기업들이 이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정말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인류 최후의 마케팅이라고 할 정도로 뒤에 나오지만 에디슨 어워드에 올라가 있는 마케팅이거든요. 자, 어떤 소비가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보세요. 내가 이 옆에 있는 모든 마트에서 30만 원씩 사면 한 달에 300점, 그러니까 300원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저도 한번 롯데 땡땡에서 뭘 사고 영수증을 받아보니까 30 몇만 원 샀더니 300원 정도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월 6,000원, 실제로 한 10,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이것만 봐도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만약에 20배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 사람하고 같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왼쪽에 있는 마트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쇼핑몰은 대부분 유통, 광고, 이 비용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송중기 같은 경우는 태양의 후예를 찍고요, 200억을 벌어요. 그 모든 광고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200억은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광고를 보고 이 제품을 쓰면서. 그런데 아메이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포인트를 같이 모으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서 만약에 내가 세리그 3%로 120만 PB가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매달 기프트 박스 선물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세리그 6%씩 해서 전체 400만 PB가 되면 브론즈 빌더가 돼요. 평균 70에서 100만 원 넘게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이상이 되시면 이걸 SP라고 부릅니다. 이걸 3번 하시면 GP. 월 평균 150에서 250 정도. 요새는 브론즈 빌더랑 같이 되면 300 가까이 되는 분도 많으시고요. SP를 6번 이상 달성하시면 PT가 되고, 이제 연봉이 3,000에서 4,000 이상 되시고, 1박 2일 세미나를 가시고, 네, 해외여행을 가게 되시고, 상속의 권리를 부여받는 거죠.
여러분, 아메인이 이런 사업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파운더 수석인데, 파운더 수석이 되기 전에 제가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세 분에게 이 사업을 전하는 거예요. 물 좋은 거 쓰게 알려주고 싶고, 화장품도 좋은 화장품 알려주고 알려줘서 그분에게 한 달에 150에서 250을 벌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야 해요. 같이 열심히 마음 맞춰가면서. 그래서 그분이 플래티늄이 되게 제가 돕는 게 이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세 분에게 플래티늄이 될 수 있도록 돕잖아요. 그럼 전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세 분이 한 달에 150에서 250을 벌 수 있도록 같이 미팅도 듣고 사업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보다 늦게 시작하신 분은 6분을 플래티늄으로 만드신 거예요. 도우신 거죠. 그러면 그 핀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에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하고 그 가족의 건강과 그 가족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플래티늄이 될 수 있게 도우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이게 이 아메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파운더 수석이 됐다는 건 6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뛰어다니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6명의 플래티늄이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니까요. 그러면 파운더 수석은 이거보다 3단계를 뛰니까 아마 더 많이 뛰어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아메이를 전한 줄 아시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행을 가든 삶도. 그리고 정말 이 피는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파트너분들께 꼭 다이아몬드 가셔야 된다고, 꼭 갔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도 다이아몬드를 마음에 품고, 왜냐하면 제가 먼저 가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팀이니까 같이 움직이게 됐죠. 제가 파운더 수석이 될 때 저의 레그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6레그 똑같았고요. 그 제가 전했던 6분에게 다시 열심히 아메이를 더 다이아몬드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파운더스 PT 이렇게. 제가 성장한 이유는요.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1년 아메이 했을 때 연봉이 한 2,700 정도, 800 정도 됐었고요. 2년 차에 5,800 정도 됐어요. 제가 1년 차 됐을 때 저희 남편이 과외해도 막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고 그랬던 저이니까 남편이 나 과외를 3달 해라. 1년 해서 2,700, 800 벌 거면 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다음 해에 5,800, 그 다음에 1억 2,400. 그리고 재작년 1년치,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신고했을 때는 2억 400이었고요. 지난달이죠. 5월 달에. 저희 연봉은 4억 3천이었어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 세금 내는 그 마음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신기하게. 저는 되게 속상할 줄 알았는데 뭔가 뿌듯하고 굉장히 묘한 느낌이었어요. 좋았어요, 의외로. 연봉 대단하죠.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받는 일인지 몰랐고요. 이런 사업을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큰 행운이죠. 내가 남을 도와야만 내가 성장하는 비즈니스란 이 플랜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네모칸이 좀 내려갔는데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이 에디슨 어워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메이 한다는 건요. 보이시나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닫고 밥을 먹고 운전하고 일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주무시죠.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이에요. 아메이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생활이에요. 근데 이 생활이요. 좀 더 좋은 공기에서 좋은 치약으로, 좋은 물로, 좋은 영양제를 먹고 다시 좋은 공기 속에서 주무시는 거. 이게 아메이의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파는 일인 줄 아세요. 파는 일 아니고요. 내가 써보고 다른 분에게 아메이를 전하면 그분이 쓰시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제품을 쓰는 일이 아메이 사업인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소비자만 하셔도 되고요. 혹은 부업을 하셔도 되고 사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부업 아니면 사업을 권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나 부업이나 사업이나 하는 일이 똑같거든요.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미팅장에 나온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 진짜 웃기죠? 저랑 김효은 리더입니다. 이렇게 둘이 시작했어요. 이때 강남 AP인데요. 누가 사람이 되게 많이 올 줄 알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나 안 되나 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파트너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하와이 여행을 갔다 오게 됩니다. 제2의 신혼여행이죠. 그리고 다시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렇게 축하를 받고 그 경희대 평화의 전당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스폰서님과 함께 드레스를 입으면서 축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해가 또 우리 김종 송지인 스폰서님이 FC의 40포인트를 성취하신 해여서 정말 크게 다 같이 축하했던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삿포로를 가게 되죠. 저희 딸인데, 여행을 가서 이렇게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저희 스폰서님과 저희 파트너 아이인데,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늘 항상 걱정이 됐대요. 어디서 단명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나 봐요, 본인이. 그래서, 나 없이, 혹시 우리 둘이 여행 가다가 뭐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단명한다고 했으니까 일찍 어떻게 천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을 혼자 하셨대요, 그동안. 그런데 삿포로 가서 이렇게 어울리는 걸 보더니 마음이 놓이고 자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모, 친구, 동생 이 문화를 상속시켜 준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걱정이 없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여행을 갔고요. 실은 이 뒤에 더 많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여행을 제가 많이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누군가가 전할 때는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거 더 좋은 도구가 있어서 전하는 건데 다들 노 땡큐라고 하기도 해요. 난 필요 없어.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되라고 하시지만 진심으로 이 사업을 해본 분들은 너무너무 전하고 싶고요. 또 이 사업의 특징은 그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되던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저희 팀에 지금 치료 중인 언니가 있으세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언니인데 잠시 이제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언니가 파운더 사파이어가 되고 이제 암 치료에 들어갔는데요. 치료 중에 매달 파운더 사파이어의 수입이죠.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요. 심지어 치료 중에 지난 3월 1일부 에메랄드가 되었어요. 언니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건강해져서 곧 다시 사업에 조인될 언니인데요. 그분 아시겠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입은 내가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고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초반에 움직였던 돈이 나한테 수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인세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책 쓸 때 돈 못 벌잖아요. 그쵸? 건물을 지을 때도 돈이 오히려 들어가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도 따기 전까지는 돈이 들어가요.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런데 그 인세들의 특징은 책이 계속해서 팔리고 건물의 수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김연아 선수도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죠. 아메이 수입이 그런 거예요. 내가 초반에 일을 했을 때 돈이 안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세의 속성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막 멋진 비즈니스, 이렇게 AI가 발달되고 시대가 변하니까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멋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아메이는 뭐 치약이나 퐁퐁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비밀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IMF가 터지고 정말 힘들 때도 LG 생활건강은 건재했거든요. 왜냐하면 생필품이어서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이가 태어난 아이부터 오늘 당장 숨을 거두시는 분까지 꼭 써야 되는 제품이 우리 비즈니스 아이템이라는 건 정말 안정적인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막 로봇 나오고 AI 나오는 영화를 봐도 주방이라든지 욕실에 가면 바디 샴푸, 퐁퐁 다 있거든요. 그게 이 사업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위너스에 오셨다는 거, 위너스의 아미를 만났다는 건 저는 진심으로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믿어요. 반드시 되실 분들이라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지 않으실 거거든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든 아니면 나의 의지에 의해서든 이곳에 오셔서 아미를 알아들으셨다는 건 정말 특별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되실 분이라는 거죠. 그 확신이 저는 너무너무 아는데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확신을 분명히 주셔서 선택해서 이곳으로 불러오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의 계획은 당연히 다이아몬드 그 이상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포기하는 건
우린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그냥 전 이 사업 하실 때 이미 난 될 사람이라서 여기 온 건데 중간에 사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나를 막는 일이 온다 해도 그게 나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일을 겪고 되나 보다. 좀 오래 걸리면 난 조금 시간이 걸리나 보다. 빨리 되면 나는 좀 빨리 되는 사람인가 보다지 그 어떤 것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결정짓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런 결정짓고 하는 사업에 나 혼자라도 할 수 있겠거든요. 저는 진짜 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고는 어떻게든 저 혼자라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위너스 패밀리의 시스템과 스폰서님의 역할을 보세요. 정말 불모지 같았던 시절에 우리 김종 송진 스폰서님께서 한 명한테 아메이를 전하면 10명이 반대하던 그 시절, 정말 돌짝밭 같던 그 시절에 그 모든 거절을 몸으로 받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이 위너스란 시스템을 만들고요. 저희에게, 저 항상 이 얘기할 때 울컥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깨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누구든 오면 그 어려웠던 시기는 이미 다 스폰서님들이 감당해놨으니까 어깨부터 시작하라고 어깨를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나의 모든 나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을 다 풀어드리면서 내 어깨부터 시작하라고 내어드릴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어깨에서 시작해서 어쩌면 5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아메이를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업했던 것 같습니다. 다 한 분 한 분 그냥 보석인지 모르셨겠지만 여러분들 다 보석이세요. 그런데 보석의 가장 큰 특징은 빛이 가득한 데 있을 때 빛나요. 정말로요. 아메이 안에 들어오시고 위너스 안에 들어오시면 정말 빛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요. 나는 그냥 돌이었나? 나는 그냥 돌멩이 같았는데 라는 분들도 이곳에서 위너스 패밀리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하시다 보면 정말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의 이 진심이 꼭 어느 한 분에게라도 전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